아, 저희 구이바다 이제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요. 84. 그러면 진라면에서 신라면 맛이 납니다. 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중복 투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스토브입니다. 스토브. 어떤 스토브를 써야 되는가, 나한테는 어떤 스토브가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저희 매장에 가장 대표되는 그 스토브들을 몇 개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이 됐네요. 또 이렇게 한 살을 먹었습니다. 재려버렸습니다. 이걸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스토브를 뭔가 잘못 골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기변해 하셔야죠. 기변. 네. 가장 작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작은 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만해요. 손바닥 위에 딱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주전자나 뭐 이 정도 사이즈의 코펠, 뭐 반압 이런 거에 쓰기 딱 좋아요. 이거는 장점은 굉장히 작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작은 만큼 그렇게 화력이 막 대단하게 막 세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이 가스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정도 불, 좀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이 정도의 스토브여도 이 정도 불을 뿜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전자나 딱 주전자 올려놓고 딱 하면 딱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캠핑샵을 가면은 이런 이소가스가 있고 이런 이소가스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는 450보다 230짜리 쓰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최대한 낮은 거 230짜리 이거를 돌리면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딸깍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래서 불 조절하기도 굉장히 쉽고, 패킹 사이즈 요만하니까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백패킹 하시는 분들, 미니멀 캠핑,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데 뭐 굳이 막 엄청 큰 거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주전자 정도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가족 단위 분들은 서브용으로도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 애들 막 계속 막 울고 불고 막 또 막 뛰어다니고 빠르게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 화력도 좀 더 강하면 더 좋고, 좀 100일 안 된 커플분들, 아니면 차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박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좀 미니멀 캠핑에 좀 가까워요. 이 스토브는 그런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약간 커지죠. 손바닥에 올렸을 때 요 정도. 업체별로 이게 규격값으로 거의 다 똑같이 나옵니다. 뭐 코베아 캠프원, 이거 제라, 뭐 닥터 캠프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뭐 스노우라인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이게 규격 사이즈면 좋은 게 여기에 호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올려놓는 게 너무 좀 불안하다 싶잖아요. 이런 걸 넣어서 다리도 길이가 조절이 돼가지고 이제 좀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면은 테이블 밑에 이렇게 이만큼 길어져요. 이 다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세져요. 이게 돌리다가 여기 안에 있는 핀이 여기에 꽂히면서 갑자기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쫄지 마시고 끝까지 빨리 돌리세요. 그냥 끝까지 돌리시면 안 새거든요. 아까는 여기서 돌려서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2만 원 더 쓰면 얼만큼 편해지는지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세요. 연기가 이렇게 나죠. 뭔 냄새고. 처음부터 그냥 뭐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소가스 안에는 가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안에 찌꺼기들이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부탄가스는 더더욱 찌꺼기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이 안으로 유입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즐이 굉장히 거의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그 바늘구멍에 찌꺼기들이 끼면서 그게 막혀버립니다. 당연히 AS나 그런 건 되지만 AS 안 받으면 좋잖아요. 이게 실내에서니까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야외에서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꼭 잠궈주시고 딱 잡고 여기 돌려요. 봐봐요. 중간에 또 새는 소리 들리죠? 쫄지 말고 바로 푸세요. 여기까지 제라 서브 스토브였습니다.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사실 불 끄면 몰라요. 잡았다가 손 뒤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중에 이렇게 살짝 갖다 대요. 그러면 좀 살짝 뜨거운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패킹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냐면, 다른 큰 스토브나 구이바다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는 고기를 굽고 있는데 여기서 동시에 우리는 김치찌개 끓여야 돼요. 아니면 라면을 동시에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냄비밥을 바로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해가지고 구이바다로 고기 뭐 먹을 동안에 이걸로 국 끓여서 오뎅탕 끓여서 바로, 그래야 빠르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드를 정말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리들이 살짝 좀 깊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깊게. 그거는 보통 라면 3개, 막 4개 이렇게 끓여지거든요. 그 고기 먹은 다음에 기름 닦아내고 바로 이제 라면 끓여 먹는, 이게 굉장히 좀 유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그리들 버너예요. 그리들용 버너이거든요.
뭐 당연히 뭐 이런 주전자나 뭐 이런 거 올리셔도 되지만 이런 그리드를 올려놓고 쓰기가 딱 좋아요. 딱 그리들용 버너에 만약에 화구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운데만 익어요. 가운데만 익고 그 끝에 있는 건 안 익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우다가 이렇게 딱 뒤집으면 가운데는 이제 좀 잘 익어가는데 양쪽은 아직도 하얀색. 예, 먹으면 큰일 나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리드를 데피려면은 화구 모양이 이게 일직선으로 가운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리들 이게 사이즈가 한 6cm만 넘어가면은 이런 그리들 이런 버너 쓰는 게 딱 좋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아 이게 맞구나라는 딱 느낌 딱 들죠. 딱 그 느낌으로 보통 이런 거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우리 4인 가족인데 사람들이 그리드를 쓰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죽겠어요. 저희도 그리드를 써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구이바다보다 작고 가스통보다 훨씬 작고 뭐 끄떡거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원으로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 호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버려요. 또 이렇게 해놓고 그리드를 딱 올려가지고 그래서 작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서 테이블로 올려주는 아버님들의 어떤 그 자상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사러 왔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래서 캠핑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끝도 없어요. 이거 뒤집잖아요. 이게 워터저그 받침대가 됩니다. 워터저그 받침대. 이걸 탁 뒤집으면 그리드 버너 받침대.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00원대라는 거예요. 10,000원대. 그러면은 뭐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러 오시더라고요 보통. 정말 근데 안 사도 돼요. 왜냐면 테이블 위에서만 쓰실 거라면. 테이블 위에 보통 막 이렇게 막 뭐가 많잖아요. 위에가 이제 좁아요. 우리 테이블이 너무 좁아서 사이드 테이블 하나 사야겠다. 그럼 또 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짐을 늘리지 말고 이런 호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면 이게 테이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다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모르면 이제 중복 투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들에다가 이제 고기를 먹고 나서 기름을 살짝 닦아놓은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진라면에서 신라면 맛이 납니다. 이게 라면에 이제 공기층이 많이 닿으면 좀 꼬들꼬들하고 좀 쫄깃쫄깃하고 그 이유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다 익기 전에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층이 만나서 뭐 탱탱해지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다 익기 전에 마음이 급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4인 가족분들이나 우리는 좀 그리드를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들 버너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망의 등장하겠습니다. 다 내려가. 자 저희가 판매하는 스토브 중에 가장 고가이면서 강한 화력 테라의 킹 스토브입니다. 칭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제품은 다리 조절을 할 수 있게 옆에 뭐 다리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끼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죠. 킹 스토브만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보면은 모든 스토브들은 보통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에 건전지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딱딱 말고 그냥 띠디디디 그건데 자 이거 어떤 소리인지 한번 정확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가스 나온 채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절대 이런 식으로 저를 따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도 되게 편안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 킹스토브의 세 번째 특징 1959가 이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이게 비슷한 게 여기 이소가스에도 이게 이게 있고 여기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줄 알고 이걸 풀었는데 또 가스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한번 켜볼게요. 어떻게 되나.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자 가스를 풀고 불이 많이 세질 겁니다. 약간 뒤로 가주세요. 이거를 돌리면 19로 나와요. 돌리면 자 59 19 여기 접어서 좀 뜨겁네요. 부탄가스 2개 이소가스 2개 한꺼번에 놓고 여기다 딱 닫아가지고 여기 잠깐 뜨거울 수 있으니까 녹아버렸네. 캠핑용품은 반무릎 꿇고 하면은 뭔가 좀 전문가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좀 없어 보여요. 카고 바지 입어야 돼요. 카고 바지에다 반무릎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딱 열어주고 여기 버튼이 있죠. 굉장히 강한 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발사. 굉장히 강한 화력 그래놓고 하나 둘 셋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밸브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냐면 저는 습관이 이렇게 들여져 있지만 이걸 처음부터 이빨에 돌려놓고 빵 하는 순간 이게 확 올라와요. 코털, 눈썹, 앞머리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 이거를 조금만 돌려놓고 키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진짜 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빵 나올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굉장히 뜨겁고 그만큼 강한 화력이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빨리 끓거든요. 얼마만큼 빨리 끓는지 한번. 이게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들리겠네요. 자, 우리 믹스커피 물 끓인다. 3, 2, 1 발사. 이렇게 해놓고 일구로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고 나서 이걸 올려줘요. 바꿔주고 나서. 참 이상하게 이걸로 저야 맛있어요, 그죠? 불을 올려놓고 맥심, 모카골드, 봉다리 한번 딱 뜯고 붓기만 했는데 지금 슬슬 끓어요.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100도까지 올려 먹으면 맛없어요. 딱 80도. 됐어, 끝났어. 됐어. 그러고 트리커피처럼 드시네. 네. 기본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쓰는 제품들을 주로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모든 제품은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굳이 막 엄청 막 좋은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 4인 기준은 뭐 2인 기준은 뭐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썸 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쓰는 버너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야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버너가 다른 캠핑용품들에 비해서 금액대가 엄청 높은 그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중복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요. 용도에 맞게 한두 개만 정확하게 딱 있으면은 충분히 다 씁니다. 커피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캠핑 하시는 분들만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거예요. 뭐 2024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용도에 맞는 스토브를 결정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즐거운 캠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스토브 종류들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정말 감사합니다.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질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